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구혜림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즐겁게 경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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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10월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 11월을 대비하고 또 10월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일단 미 증시부터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3분기 미국의 이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왔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이에 더해서 실적에 대한 경계감까지 나타난 것으로 시장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상무부가요, 3분기 GDP 증가율이 전기 대비 2.8%를 기록했다고 발표를 한 건데요. 이는 시장의 예상치보다 3.1% 밑도는 수준에다가 앞서 2분기의 성장률 확정치인 3%에도 못 미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전반적으로 증시가 그래서 안 좋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이번 주에는 실적 발표가 연이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장 마감 후에는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결과가 나오면서 좀 좋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꼽히는 AMD 같은 경우는 10.62%나 폭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왜 그런가 봤더니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기는 했지만 이 4분기 매출 전망이 이 전문가 예상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주가가 악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러한 시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또 계좌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최근 들어서 실적이 나오는 이 주간이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종목도 이제 실적이 발표가 난 이후에 좀 이제 상승률을 켜는 모습이 나타났더라고요. 이제는 오늘 10월을 마지막 날이니까 이제 제 계좌 상황은 이제 비공개로 하고 오픈하지 않기로 오늘 생각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공개를 해봤습니다. 시장에서는 현재 시간 31일에 실적 발표를 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애플과 아마존인데요. 아무래도 좀 빅테크 기업들이고 이 주가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방송 이후에 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의 지난장 커플링된 현상 보이면서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그래도 코스닥이 장 후반 들어서 좀 힘을 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희주 아나운서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장에서 그래도 제가 좀 주목해본 테마가 있긴 한데요. 바로 어떤 테마냐 하면은 통신 장비주입니다. 오늘 좀 통신 장비 관련주가 흐름이 좀 좋은 종목들이 꽤 많았더라고요. 일단 찬바람 불면 통신주라는 말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그런 영향이었을까요? 자, 관련주에서 오늘 머큐리가 오늘 좋은 흐름 보였었습니다. 장은 9.06% 상승한 3,670원에 장 마감했는데요. 머큐리가 와이파이 6E 무선 공유기를 북미 시장에 최초로 공급한다는 오늘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스마트 와이파이 관리 전문 솔루션 회사 플럼과 전략적 협업을 통해서라고 하는데요. 와이파이 6E는 최고 8.4기가비트의 와이파이 속도를 제공하는 고급형 무선 공유기라고 합니다. 플럼의 최신 버전 오픈싱크 OS 5.4를 탑재해서 홈패스, 워크패스 같은 최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머큐리 관계자는 플럼 서비스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미국의 업체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올해 연말 첫 공급을 시작으로 내년 북미 시장에서 대폭적인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호재 속에서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또 강세 보인 기업이 있는데요. 또 AP 위성도 같이 영향받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9.39% 상승하면서 오늘 11,650원으로 종가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통신주 꼽아주셨는데 마지막에 언급해주신 AP 위성 같은 경우에는 또 오늘 이 항공우주가 어제 이어서 또 한 번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올랐던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어떤 테마에 또 보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장 방산 테마에 주목해봤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의 스웨 섹터로도 불리죠. 지금 중동 전쟁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에 북한이 참전하면서까지 꾸준히 관심을 받아왔는데요. 지금 너무 오른 건 아닌지 진입이 쉽지는 않지만 아직도 군사적 긴장감은 계속 고조되고 있는 만큼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방산 섹터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 자체는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
도대체 무슨 종목이 오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괜히 들어갔다가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저는 ETF를 추천드립니다. 기존에는 한화 자산운용의 플러스 K방산밖에 없었지만 방산주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으면서 신한자산운용에서도 솔K 방산 ETF 상품을 출시했는데요. 선택권이 생긴 만큼 구성 종목도 확인해서 골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솔K 방산은 아직 상장하지 얼마 안 돼서 무의미한 비교일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플러스 K 방산이 수익성이 조금 더 좋고 방산 탑5의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섹터 자체가 힘을 받고 있는 만큼 취향권 골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좀 새로운데요? 왜 갑자기 ETF를 소개를 갑자기 하게 되신 건가요? 제가 방산 종목을 좀 살까 해서 찾아봤더니 이미 너무 오른 것 같기도 하고 대형주를 사야 될지 소형주를 사야 될지 너무 고민이 돼서 이 섹터 자체가 오를 것 같으니까 ETF를 사자 해서 알아봤더니 역시나 있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소개해봤습니다. 네. 정말 판매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지금 상품을 가입할까 싶었는데요. 방산주 말씀해 주셨다시피 연일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고점이 아닌가, 지금 들어가도 괜찮나 우려가 되시는 분들은 ETF 상품 강추드린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또 어떤 테마 보셨을까요? 네, 오늘 삼성전자가 좀 장중에 좀 좋은 흐름을 좀 많이 보였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조금 힘을 갑자기 이제 덜어내면서 그래도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그래도 장중에 3% 이상 상승한 모습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삼성전자와 관련해가지고 같이 영향받은 기업들이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삼성전자의 오늘 실적 발표회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주요 고객사 퀄 테스트 과정상 중요한 단계를 완료하는 유의미한 진전 확보했다면서 4분기 중 판매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또 엔비디아 납품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소식이 삼성전자의 주가에도 영향을 긍정적으로 줬지만 관련 협업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줬는데요. 그중에서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핵심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사인 AD 테크놀로지가 오늘 특징주로도 꼽히면서 주가가 강세 보였었습니다. AD 테크놀로지는 2009년에는 TSMC의 공식 협력사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선정되는 등 날로 고집적화되는 특정 용도형 집적회로 설계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삼성전자의 최대 DSP 협력 파트너 관계를 맺기도 했는데요. 디자인 솔루션 부문에서 국내 1위 기업으로 지난해 말부터 오토모티브, 엣지, 고성능 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주 계약을 확보해 온 가운데 코사인 온 코아링크와 HBM 지적재산권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HD 테크놀로지는 오늘 영향받아서 26.91% 오르면서 17,930원으로 오늘 종가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AD 테크놀로지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요.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11시 정도에 VI가 발동되기도 하면서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기업도 혹시 있을까요? 네, 엑시콘도 영향받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엑시콘은 이 삼성전자가 역시 오늘 컨퍼런스 콜 통해서 이제 이 발표를 하면서 같이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엑시콘은 지난 2022년 삼성전자와 약 315억 규모의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1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현재 고대 역폭 메모리 3E 주요 고객사의 퀄 테스트 과정상 중요한 단계를 완료하는 유의미한 진전을 확보했다면서 4분기 중 HBM3E 판매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하면서 복수 고객 사양 HBM3E 8단, 12단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차세대 GPU 과제에 맞춰서 HBM3E 과대 양산을 위해서 고객사와 일정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그래서 그 관련 기업사인 엑시콘 오늘 함께 영향받아가지고요. 엑시콘이 오늘 초반부터 강세 흐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7.46% 상승하면서 12,390원으로 오늘 종가 마감했습니다.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 그래프 보시면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가 나온 뒤에 좀 급등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이 확정 실적이 장 시작하기 전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이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좀 안 나왔으면 예상보다는 좀 안 나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선망했다라는 평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를 했는데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는 그래도 괜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 저희 한번 오늘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재규 기자와 함께 건설, 부동산 이슈를 알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이재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 부동산 공급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경기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 이 정부가 부동산 공급 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요, 건설 부문의 약세를 지적하면서 이 내년의 경제정책 방향에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정부가 경기 둔화와 불확실성 타개를 위해 부동산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5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연례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3분기 경제 성장과 관련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최근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0.1%에 그친 데 대해 내수는 회복세에 있으나 수출 증가율은 예상보다 저조하다며 성장 동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경기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상황에 따라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3분기 실질 GDP 성장률 0.1% 꽤 낮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 이 내수에 미치는 영향, 이 중에서도 좀 건설 쪽이 크다고 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최 부총리는 내수에서 건설 부문이 약하다며 이미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의 집행 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경기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문 투자를 확대해 이를 지원 중이며 이번 논의가 내년 경제정책에 반영돼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최 부총리는 다음 달 발표될 미국 대선 결과와 관련해 한미 동맹은 굳건하며 경제 협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부동산, 이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경제적인 측면으로도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속히 빠르게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조사를 알아보셨다고 하는데요.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조사에서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조사에는 브랜드 인지도와 선호도, 투자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는데요. 네, 이재규 기자님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브랜드가 미치는 영향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업체인 부동산 R114와 한국리서치가 전국 성인 남녀 5,445명을 대상으로 한 2024년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가 종합순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힐스테이트는 브랜드 인지도와 선호도, 투자가치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뒤이어 삼성물산의 레미안, GS건설의 자이, 롯데건설의 롯데캐슬이 상위권에 올랐으며 두산건설의 위브는 작년보다 순위가 5계단 상승해 5위를 기록하며 약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공인중개사들이 추천하는 브랜드도 조사에서 함께 나타났다면서요? 네, 공인중개사 68명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조사도 진행되었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삼성물산의 레미안이 58.8%의 응답률로 가장 많이 추천하는 브랜드로 나타났습니다. 뒤이어 힐스테이트, GS건설의 자이, 대우건설의 프루지오, 롯데건설의 롯데캐슬 순이었는데요. 이처럼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도 프리미엄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 프리미엄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브랜드가 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요? 예, 맞습니다. 브랜드 가치가 아파트 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91.3%가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거주자는 지방보다 브랜드 가치가 아파트 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더 크게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정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도 좀 개인들이 주택을 구매할 때 고려 대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교통이라든지 학군이라든지 아니면 직장과의 거리라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브랜드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이재규 기자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고수들의 돈 잘 버는 비법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그 전에 저희 오늘장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을지 확인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장 간밤 미국의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하면서 그 영향인지 코스피 하락시 출발해서 장중에 낙폭을 조금씩 회복하긴 했지만 결국 1% 이상의 하락폭을 회복하지 못한 채 1.45% 빠진 2,556포인트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코스닥은 이어서 확인해보면 코스닥 역시 장 초반에는 낙폭이 깊었지만 후반에서 점점 낙폭을 회복해가면서 빨간불을 켜고 0.66%의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740선까지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개인이 5,600억 원대, 기관이 3,000억 원대의 매수세를 보여줬지만 외국인이 8,600억 원대의 강한 매도세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이 44억 원을 팔고 개인 역시 1,000억 원대의 물량을 내놨지만 외국인은 1,000억 원 이상의 물량을 담으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면서 코스피와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시총 1위에서 10위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시총 1위에서 10위 종목은 삼성전자, 엔비디아의 납품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소식을 얘기하면서 오늘장 59,200원, 거의 6만 전자에 다가섰습니다. 다음으로 SK하이닉스는 간밤 미증식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그 영향을 받아 4%대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트럼프의 당선이 점점 유력해지면서 0.9%, 거의 1% 가까운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하고 또 전기차 주에 또 호의적이지 않은 만큼 낙폭이 제법 깊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2.81% 하락하고 현대차 2.49%, 기아 2.34% 하락하면서 자동차도 역시 트럼프의 당선 유력과 함께 점점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알테오젠이 0.66% 빠졌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영재는 희비가 갈렸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약 강보합 마감했고 에코프로는 1.74% 빠지면서 2차 전지주 역시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장에서는 HLB,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또 휴제이 클래시스, 또 삼청다지아까지 전반적으로 바이오주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바이오주로 다시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장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요. 코스피는 오늘 하락 마감, 코스닥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마이너스권에서 장중 내내 움직이면서 결국에는 1.45% 내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2,556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장 이제 코스피는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좀 상승한 종목이 473개, 하락한 종목은 405개여서요. 상승한 종목이 하락한 종목보다 더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계속해서 하락한 모습 보이다가 그래도 11시 정도를 기점으로 상승 전환을 했는데요. 0.66% 상승하면서 743선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 나타났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많이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매도폭을 키우면서 8,600억 원대 매도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하는 포지션 나타났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크진 않습니다. 44억 원 매도를 했는데요. 좀 장 후반 가면서 계속해서 매도하는 그 물량을 좀 드러내면서 좀 그래도 지수를 좀 방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0월 24일 이후로 계속해서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팔았습니다. 좀 하락하면서 다 마감을 했는데요. 삼성전자만이 0.17% 소폭 상승하면서 59,2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이 좀 시장에 예상한 것보다 좀 좋지 않게 나오기는 했는데 이 컨퍼런스 콜에서 앞으로 HBM과 관련해서 좀 성공적인 미래를 내다보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드디어 삼성전자도 이제는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라는 기대감이 오늘 좀 들어오면서 그래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혼조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2차전지 대형주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 BM은 상승, 에코프로는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오르는 종목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희주 아나운서는 오늘 장 어떤 테마를 또 보셨을까요? 네, 혹시 혜림 아나운서님 어제 유퀴즈 보셨어요? 유퀴즈요? 네. 유퀴즈 그거 할 때요? 네, 이거요? 유퀴즈. 안 봤어요. 유퀴즈에 어제 지드래곤 나왔거든요. 네. 네, 그 지드래곤이 내달 초에 앨범을 발표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미디어 주가 오늘 좀 좋은 흐름 보였더라고요. GD의 네. 그 발매 소식에 미디어주가 다 움직였나요? 네, 다 움직인 것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지디어 관련된 미디어주가 오늘 강세 흐름 보인 그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조선이라는 종목인데요. 디지털 조선이 그 GD 관련해서, GD 내달 초 솔로로 컴백할 전망이라는 소식에 오늘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지드래곤 이달 말 솔로 복귀할 예정이라는 이게 알려지면서 디지털 조선은 오늘 23.68% 상승한 2,350원에 오늘 거래 종료됐는데요. 소속사, 지드래곤 현재 소속사와 상호 협력 사업 추진 MOU를 체결했다라는 게 부각이 되면서 오늘 특징주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또 관련된 기업이 또 있습니다. 신송홀딩스가 오늘 주가 강세 보였습니다. 이 지드래곤의 컴백이 임박하면서 소속사 갤럭시 코퍼레이션과 지분 관계가 알려지면서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신송홀딩스는 자회사와 모회사가 갤럭시 코퍼레이션의 지분을 각각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송홀딩스 오늘은 26.44% 엄청나게 좋은 흐름 보이면서
70원으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네. 신송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2시 40분에 상한가를 갔었는데 마지막에 상한가가 풀렸네요. 26%대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드래곤 엄청 좋아하시나 봐요. 지드래곤 세대이거든요. 빅뱅 세대여가지고. 어제 이제 유퀴즈 나왔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네. 사실은 7년간의 공백기가 있었어요. 네. 정말 근원이 너무 궁금했는데 자신을 찾으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방송을 너무 이제 집중해서 보진 못했지만 잠깐 봤을 때 그런 내용들이 나왔던 것으로 보였었어요. 그러면서 약간 신곡의 앞부분을 좀 들려줬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4달 초에 발매인 걸 잘못 알아듣고 벌써 발매가 됐나 그래서 오늘 오면서 막 찾아봤는데 아직은 발매가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주가 움직이는 거 보니까 이러이러한 소식에 이제 오늘 주가도 영향 받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고 있는 거 보니까 엄청 팬이신 것 같은데요? GD의 팬이 아닐 수 없지 않을까요? 그래요? 너무 멋진 아티스트잖아요. 천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지금 방송 중에 본 것 중에 눈빛이 제일 가장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네. 눈빛에 소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니까요. 네. 정말 반가웠습니다. 네, 앞으로 그러면 제가 한번 지드래곤의 음반 소식과 이런 것도 꾸준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영업을 좀 당했는데요. 그리고 제 또 영업을 잘하시는 분이 또 옆에 있으신데 오늘장 어떤 테마를 또 강추하고 싶으신가요? 네, 제가 이번에 추천드릴 종목은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로도 분류되는 종목이죠. SY 스틸텍입니다. 트럼프 후보가 유세 활동을 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 종식시키겠다는 주장을 자주 했었는데요. 이에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SY 스틸텍을 저는 그중에서 꼽아봤는데요. SY 스틸텍은 주요 사업으로 데크플레이트 제조, 판매 및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데크플레이트는 신축물의 바닥에 슬래브 구성 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금속 조립 구조재인데요. 기존의 합학 거푸집의 재래식 공법을 대체한 건축 자재로 현재는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뿐만 아니라 복합시설 및 물류센터 등 전 건축물에 사용되는 필수 소재라고 합니다. 이런 건축 품목의 필수 품목인 만큼 SY 스틸텍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또 해줄 것 같은데요. 또 모회사인 SY가 코오롱 글로벌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료주로 분류되는데요. SY와 코오롱 글로벌은 우크라이나 기후에 특화된 하이브리드 패널을 활용해서 재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SY 스틸텍 최근 3년간 실적이 매우 좋았던 상승형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는데 SY 스틸텍,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 어제도 좀 전반적으로 좀 오르는 테마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오늘 연속해서 이틀 연속 좀 오르고 있는 모습 보여주는데 특히 재건주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이 종목을 꼽은 이유 한 줄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혹시? SY 저는 SY 스틸텍이 모회사인 SY가 코오롱 글로벌이랑 협약을 해서 기후에 특화된 또 소재를 만들어서 이 특화된 소재로 이렇게 하이브리드 패널을 활용해서 공략을 하고 있다는 게 좀 재건 사업에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해서 꼽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이제 재건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다양한 부품 중에 이 SY 스틸텍에서 만든 좀 기후에 특화된 이 재료가 엄청 좋아가지고 이걸 추천한다는 말씀이시죠? 뭔가 특화됐다 그러니까 좀 잘 먹힐 것 같고 그래서 선택을 해봤고 또 3개년 실적이 꾸준히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3년 동안 이게 상승세를 이어가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걸 해냈다는 소식에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움직이셨군요. 꾸준함이 역시 답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그래도 좀 오른 테마들이 몇 개 있었는데요. 좀 내렸던 테마들도 있습니다. 바로 원자력 발전인데요. 여러분들 체코에 저희가 원자력과 관련해서 뭐 수주 소식, 계약 소식
소식 이런 것들이 전달될 때마다 주가가 크게 움직였던 거 아마 기억하고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언론에 따르면요, 이 체코의 반독점 당국이 이 한수원과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 사업 계획을 일시적으로 좀 중단하겠다, 이러한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이거는 프랑스 전력공사와 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에 따른 선제적 결정이었다라고 밝히기는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예전에 뉴스를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지금 수주를 한수원이 이제 따내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프랑스 전력공사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이의 제기가 들어오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잡음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일시적으로 보류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좀 실망한 투자자들이 지금 요 관련된 종목들에게서 좀 관심을 이제 낮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물론 한수원에서는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이것은 그냥 잠시 있는 해프닝일 뿐이다라고 밝히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주가에는 좀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우진엔텍, G2파워 이렇게 최근에 좀 올랐던 테마들이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같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총 4대의 원전을 짓는 프로젝트라서요, 좀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야만 저희가 큰 이득을 볼 수 있어서 좀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테마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어서 또 연속해서 올랐던 테마가 있는데요. 바로 우주 항공산업입니다.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 민간우주 기업이 주도를 해서 재사용 발사체를 만들겠다, 개발하겠다라고 했던 거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재사용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주선을 이렇게 쏘아 올리면 발사가 되면서 이 대기권을 지나면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그 분리가 된 그 부분을 원래는 한 번만 쓰고 다시 사용을 못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이것을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재사용 발사체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어제 좀 급등을 했던 테마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새로운 뉴스가 더해지면서 좀 상승을 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이요, 이 미국의 나사와 함께 아르테미스 연구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번 협약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이 서명한 이후에 3년 만에 맺은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사와 연구 협약을 맺은 5번째 국가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소식 속에서 이제 우주항공 쪽 앞으로 더 발전하는 일만 남았구나라는 투자자들의 시선이 모이면서 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테마 저희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테마 또 보셨을까요? 네, 제가 사실 오전부터 좀 주목했던 종목이 있긴 합니다. 약간 오전에 살짝 강세 흐름 보였던 종목이긴 한데요. 상싱전자예요. 상싱전자가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 오전까지는 강세 보였다가 아쉽게도 오늘은 하락 마감하긴 했는데요. 그 AI 테마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그 AI 기술 발전의 핵심은 데이터 센터 건립인데, 근데 이 데이터 센터는 전자파 유해성이 우려가 많이 된다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뭔가 이슈에 대한 뭔가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상싱전자는 이 전자파를 제거 및 감소시키는 필터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목받으면서 오늘도 오전에 상승 흐름 보였지만 하지만 장 마감은 오늘은 살짝 아쉽게도 1.07% 하락한 3,240원의 종가 마감했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들은 이 AI 관련된 테마들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냐는 게 앞으로 성장할 거냐고 물어보시는 건가요? 네, 혹시 주목하고 있는 뭐 종목이나 아니면 어떻게 이제 성장할지 아니면 흐름을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성장이요? 네. 물론 당연히 이제 AI 시대로 접어들었으니까 네. 이 분야는 좀 성장성이 엄청나게 크지 않나. 아마 아주 미래에 이제 과거를 회상했을 때 우리 농경사회, 막 산업사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때 나중에 AI 뭐 시대 이렇게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굉장히 거대한 산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부분도 언젠가는 잘 풀려가지고 더 이제 이런 부분 더 많이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은서 아나운서님 생각도 궁금합니다. 네, 저도 AI가 앞으로 더 상승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자율주행도 머지않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저도 AI 섹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AI 섹터 주목하셔가지고 또 관련된 내용 찾아보셨다면서요? 네. 지금 제가 이번에
주목해본 섹터는 저도 AI입니다. 어제 구글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특히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클라우드 부분 매출이 35% 급증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크게 넘어섰는데요. 월가의 예상은업은 뛰어넘는 실적에 시간외 주가 5% 폭등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실적이 인공지능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 경영자는 이날 컨퍼런스 콜에서 검색과 클라우드 부분에서 AI에 대한 투자가 성과를 냈다고 이렇게 강조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알파벳은 AI 거품론에 보란 듯이 실적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번 주 구글 알파벳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등 5개의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알파벳이 먼저 어닝 서프라이즈로 포문을 열어준 만큼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도 기대가 되는데요. 지난주 테슬라에 이어 이번 주에 어제 알파벳까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에서 빅테크 기업의 성장세가 계속될 거란 기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AI 관련주 하나 사시고 앞으로의 발표를 기다려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AI 관련주 하나 사서 이제 기다리면 되나요? 실적이 발표나면 이미 오르기 때문에 미리 하나 정도 사주시는 맞아요. 것도 고점으로 괜찮을 가기 것 전에. 같습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원래 기대사라고 하잖아요. 실적 발표되면 떨어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고 살짝 반반의 이 확률에 걸어야 하는데 그 전까지는 좀 오르는 경향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사야 되는데 그럼 AI 관련주 뭐 사면 되나요? 하나. 저는 알파벳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서 기분이 좋긴 한데 엔비디아가 그래도 아무래도 시장 점유율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두시면은 저는 앞으로 더 상승세가 있다고 봅니다. 아, 엔비디아 사면 되나요? 하나? 조금만 지금 아까 너무 하나 높기 사라고. 때문에 아, 네. 네. 아, 혹시 뭐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있으세요? 밝혀도 될까요? AI 완전한 관련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의 영원한 사랑 삼성전자가 AI 관련 분야도 열심히 이제 투자 넓혀가지고 뭔가 집중한다고 하니까요. 저는 이제 삼성전자에게 엄청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아, 정말요? 근데 네. 삼성전자 너무 주가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네. 그런데 괜찮을까요? 멀리 보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로 네. 분명히 이제 기대감을 만족시켜 줄 거다라는 무한한 믿음이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음. 주가가 눌렸을 때가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주워 담아야 된다라는 건데 박앤 세일이다 하고 담아야 되는데 저는 좀 인내심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빨리 사고 빨리 팔아야 돼가지고 삼성전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AI 관련된 종목이 사실 저는 지금은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하나가 있더라고요. 정말 소수점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애플입니다. 이게 AI로도 이렇게 엮이는 엮인 종목이기도 한데 저는 이게 제가 구매한 게 아니고요. 토스 말해도 될까요? 토스 증권에 출첵을 했더니 갑자기 이벤트로 막 3원짜리 막 2원짜리 이렇게 0.0000 무슨 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긴 받았는데 제가 한 27만 원인가 8만 원대에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수익률은 12%대까지 올라왔는데 그 금액이 120원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네, 그래서 좀 사기가 좀 아까운 수준이다라고 해서 일단은 추천해주신 알파벳 이랑 엔비디아 사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혜림 아나운서님은 미미하지만 되게 항상 좋은 소식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어제 방송에서도 보니까 네. 비트코인 네. 3,000원가량 올랐다고. 네. 그래서 좋은 소식을 그래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미미하지만 네. 미미하지 않은 것도 있었는데 네. 하필 미미한 것만 전해줬나 보네요. 그래서 슬픈 소식은 전하지 네. 않고 이제 일기장에만 쓰니까요. 자, 오늘은 또 방위산업도 올랐던 테마에 들어갑니다. 오늘 뉴스 보신 분들은 전쟁이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왜냐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이쪽에 뭐 북한군이 투입됐다. 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좀 대응하는 그런 뉴스도 연일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북한이 처음으로 이 ICM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오전 7시 10분쯤에요. 이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이 동해상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이제 한 발을 발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고각으로 각도가 굉장히 높게 발사가 됐는데 이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이 된다, 이러한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거의 ICBM급 이런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약 10개월 만이라고 하는데요. 일본 쪽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 고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낙하했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지금 비행 시간이 1시간 26분, 그러니까 이 탄도미사일이 날아간 시간이 1시간 26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역대 최장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오늘 또 방위산업과 관련된 테마들,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테마 주목해 보신 것도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아까 은서 아나운서님께서 알려주신 종목에서 빅테크 기업 성장세 계속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 흐름 좋았던 기업 어떤 기업이 있었을까 찾아봤어요. 근데 B2N이 오늘 빅테크 실적 기대감에 상한가 진입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상한가 가면서 981원으로 오늘 종가 마감했는데요. B2N은 기업 실적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 준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신사업 운영과 회사 가치 증대 및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 실천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희주 아나운서는 이제 찐 관심 있는 거랑 관심이 찐이 아닌 게 티가 나는데요. 혹시 진짜 관심 있는 종목은 뭔가요, 최근에? 최근에 정말 관심 있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전 대형주, 반도체 관련주들을 아무래도 좀 많이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큰 반도체 기업들의 흐름은 계속 이제 주목해서 봤다가 오늘 삼성전자 굉장히 흐름 좋았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관련된 기업들로 그래 처음에 오프닝 때 그래서 준비를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어쩐지 소개해 주시는 종목들이 다 삼성전자랑 좀 엮이는 것만 계속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그거랑 G드래곤 그거 두 개밖에 없으셨던 것 같은데요? 너무 티가 났네요. 네, 다음에 조금 더 고루고루, 좀 더 공평한 마음으로 한번 준비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본인의 관심사에서는 굉장히 텐션이 오르는데 아닌 건 텐션이 바로 떨어지는 게 티가 나가지고요. 제가 바로 캐치를 했습니다. 자, 오늘 장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또 이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까지 이어지니까요. 확인하시고 주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박사전과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의 계좌, 포트도 빨갛게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경제 이야기 다양하게 나눠봤습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 10월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희는 11월 첫날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